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최대 우도 추정법에 대한 요 단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맥시멈은 최대일 것이고 에스티메이션은 추정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ikelihood가 여기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likelihood는 하나의 결합 확률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있음직한 가능성. 어떤 있음직한 가능성을 표현한다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likelihood는 결합 확률 함수이고, 그리고 있음직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집단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수가 100명이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랜덤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 랜덤 변수 이제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면 뭐 5번 추출했다고 했을 때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샘플이고 관찰된 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이유는 여기 모집단에 있는 어떤 모수를 추정하고자 해서 샘플을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추출한 샘플을 통해서 이제 샘플에 있는 어떠한 이제 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이 모집단의 어떤 이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샘플을 통해서 얻은 값은 이 population 파라메타가 될 것입니다. population estimate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타를 남자가 뽑힐 확률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샘플을 추출할 때 남자가 뽑힐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제 여자가 뽑힐 확률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는 남자가 뽑힐 확률이면 1 세타는 여자가 뽑힐 확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간접값이 뽑히는 확률을 우리가 안다면 이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이 뽑힌 이런 이 간접값들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타에 대한 추정치를, 이 모수에 있는 세타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먼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이제 랜덤 변수 x로 우리가 일단은 설정을 하면 랜덤 변수를 우리가 1과 0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남자를 1이라 그러고 여자를 0으로 일단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는 x1, x2,
x3, x4, x5는 독립이다.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뜻은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왔다 또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관찰값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왔다는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각각의 독립 이제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x 왜냐면 이제 이것은 x는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라는 그리고 일과 영어의 실수값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스크리트겠죠. 이산형 값을 갖는 우리의 확률 변수가 있다면 이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갖게 됩니다. 확률 분포를 갖게 되면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이제 확률 함수를 갖게 되죠. 한 명 뽑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세타의 확률 값을 알고 있다면 이 한 명이 뽑혔을 때 이제 x는 1과 0의 값을 가지니까 1이면은 이제 여기서 뒷부분에 0이 되어서 이제 이 세타의 이제 값이 나와서 우리가 확률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각각은 이제 버눌리 이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우리가 이거 버눌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각각은 이제 버눌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샘플을 5개 추출했으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x5 세타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독립이니까 이 버눌리가 5번 여기 이제 곱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마이너스 세타 1 마이너스 x 이게 한 번, 그리고 세타 x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곱해질 것입니다. 5번. 이제 좀 많으니까 제가 2개만 적고 이것을 조금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x1 x2 이렇게 해서 xn 세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set i는 1부터 n까지 이제 xi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 세타고 여기도 i는 1 n xi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결합 확률 분포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서로 독립이 되어 결합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결합 확률 분포를 5개 이제 샘플이 5개가 있는데 이 샘플 5개를 우리가 이제 결합 확률로 이렇게 하나를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결합 확률 분포로 하고
여기 결합 확률 분포를 하나의 있음직한 가능성으로 likelihood라고 한다. 그럼 이것을 L로 likelihood로 표현하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관찰값들이 관찰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확률 함수이니까 결합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함수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likelihood는 하나의 있음직한 가능성이고 하나의 결합 확률 함수라고 그랬으면 이건 이 하나의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타의 값이 0.1일 때 만약에 0.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확률 함수는 그 세타의 값에 대한 확률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0.2라고 그러면 이 세타가 0.2일 때 likelihood 값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이제 세타 갖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likelihood는 무수히 많은 likelihood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샘플에서 어떤 모집단에 있는 모수를 추정할 때 그 이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제 추정치가 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여기에 관찰값들이 뽑힐 수 있는 최대의 확률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likelihood들이 모여있는 집합 중에서 likelihood의 확률값들 중에서 각각의 likelihood가 표현하는 관찰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 또는 관찰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각각 여러 개의 결합 확률 분포가 있는 것을 결합 확률 함수가 있지만 이 함수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 함수 값을 나타내어주는 라이클리후드를 우리는 찾고 싶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가장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얻으려면 여기에 있는 세타, 이 결합 확률 분포에 속해 있는 세타라는 것은 결합 확률 분포의 이제 모수이기 때문에 이 모수의 값이 최대치가 될 때 우리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우리는 여기 관찰된 값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이 세타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 세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세타를 찾으면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여기에 대한 확률 남자가 2번, 여자가 3번 관찰될 가장 높은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xi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이제 likelihood 함수를 다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xi 1 세타 시그마 i는 1 xi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likelihood 함수에 로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로그 A의 B는 이렇게 B가 내려오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로그가 AB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로그 A, 로그 B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번, 2번. 그럼 1번 로그 공식을 사용해서 여기 앞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타. 그리고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2번 2번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에 표기를 정도한 것 같습니다. x 로그 세타 더하기 2번 성질을 로그의 2번 성질을 이용해서 n의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1-xi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로그 1 세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로그를 취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위에 파워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상당히 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다 풀어쓰기도 이제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를 취하게 됐는데 로그 함수의 성질이 이렇게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큰 것이 로그에서 큰 것이 여기에서도 큰 것이기 때문에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점을 찾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로그 함수를 써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세타가 0.1, 0.2와 같은 이런 이제 소수점, 아주 작은 소수점이 붙어 있는 수를 취하기 때문에 곱하기가 이어지면 언더플로우라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로그를 취해도 무방하고 로그 함수에서 최대점은 위에 있는 식의 최대점과 같다. 똑같이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성질을 말씀드리면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x xi는 n 곱하기 x의 평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냥 평균은 우리가 산수 평균은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n 1부터 시그마 n x일 때 이것이 이제 평균이 x의 평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이항하면 x를 이항하면 nx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xi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x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로그 세타 플러스 1-x셋 평균 로그 1-x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 미분을 취해서 이제 최대가 되는 점을 지점을 0으로 놓고 0으로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d 세타에 관해서 이제 미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로그 안에 있는 a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세타분의 x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안에 있는 것이 1-세타
왜냐하면 이게 세타가 안에 있는 것이 또 미분이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두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타 이제 이 부분을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세타 1 마이너스 x가 이제 서로 식을 좀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평균이다. x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x바를 정의하기를 x바는 i는 1부터 0까지 xi가 있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산술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 세타를 이제 세타를 이제 모 집단에서 남자가 뽑힐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두 번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두 번에 x가 1일 때 그 1을 두 번 더하게 되면은 이제 2가 되죠. 그럼 전체 샘플을 취한 것은 5번이니까 5분의 2가 돼서 이제 이게 0.4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0.4가 되고 이 세타가 이제 0.4가 될 때 0.4가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결합 확률 함수는 이 남자가 2명이고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개로 관찰된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확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얻은 세타의 값으로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했을 때 남자일 확률이 이제 0.4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0.4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모집단의 비율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100명이 있으니까 여기 2명이 뽑혔습니다. 남자가 뽑힐 확률이 이제 0.4이니까 이것은 0.4 곱하기 100이니까 남자는 40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세타의 값을 알므로써 샘플을 통해서 세타의 값을 이제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샘플을 취할 때 모집단에서 샘플을 취할 때 남자가 이제 뽑힐 확률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여자가 뽑힐 확률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개개의 확률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관찰한 샘플이 나타날 최고의 확률도 우리가 이 결합 확률 함수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최대 우드 추정법은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과정 전체를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관찰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고 관찰된 데이터는 모두 같은 또는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 이제 이러한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는 모두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런 개개의 관찰값을 결합 확률로 표현할 이제 PDF 또는 PMF를 만듭니다. 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확률 함수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질이 맞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결합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이 likelihood 함수에 로그를 취하시고 그 다음 미분을 하시면 이제 그 미분값이 최대가 되는 값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의 값이 된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MLE를 이용한 파라메터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 MLE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MLE 최대 우도 추정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